안녕하세요. 이번엔 16번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럼 보도록 하죠. 좀 뭐더라? 이죠? 16번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판례가 좀 정리가 안 돼, 뭐를 다 돼 있긴 한데 좀 논리적 흐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전에 만든 자료예요.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 아직 좀 제가 원래 만든 자료였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뭐 글자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공개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좀 알아야 될 파트들이 있고 법조문이 있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뭔지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재판은 고권적 행위죠. 법원의 고권적 행위가 재판이에요. 그죠? 뭐죠? 1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개념이 뭔지 보시고 유형, 종류,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판결은 뭐냐 말씀드렸죠. 수사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의사표시라는 거, 그 다음 유형의 중간 판결, 종북 판결, 그죠? 주로 뭐가 나와요? 종북 판결이 나오죠. 소송 판결, 소각합 판결이 중간 판결이 아니라 종국 판결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 본안 판결, 청구 기각 판결. 지금 이건 취소성을 예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기각 판결, 사정 판결 있죠. 사정 판결이 중요하죠. 그죠? 사정 판결이 중요하죠. 사정 판결. 그 다음에 전부 취소 판결, 또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 판결이 있죠. 이것도 지문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사정 판결이 뭔지, 그죠? 여러분 책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개념, 요건, 필요성, 적용 범위 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예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기준시. 사정 판결의 기준시는 언제 하냐, 그죠? 위법성 판단, 이런 거죠. 그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이정할 때 처분의 위법성 여부, 그죠? 사정 판결의 종류는 기각 판결인 거죠.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게 중요하죠. 법원의 심리 주장 책임, 요청 책임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의 조치 어떻게 한다는 거 28조 조문 보시면 돼요. 판결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한다? 위법성을 명시해야 되는데 뒤에 나와요. 소송 비용의 부담 문제도 있죠. 32조 그거 보시면 되고, 구제 방법, 그죠? 이게 중요하죠. 주관적 예기적 병합을 유일하고 허용하고 있는 사례죠. 그죠? 손해배상할 때. 그 다음에 판결의 내용. 먼저 판결의 내용을 결정하겠죠. 법원이 심리를 끝냈으면 소수 판결, 소가각 판결, 종국 판결, 그다음 본안 판결, 종국 기각 판결 있죠. 통상의 기각, 사정 판결 말씀드렸고 28조 있다는 거. 인용 판결에 전부 취소하고 일부 취소가 있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일부 취소의 가능성이에요. 이건 부관할 때도 아마 설명해 드릴 텐데, 부관할 때도 이때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변경의 의미가 뭐냐? 일부 취소 판결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주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 그죠?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옛날 판례죠. 그러면 일부 판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돼. 가분수 또는 특정 가능성이 있어야 돼. 즉, 판결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다는 건 나눠진 부분이 서로 분리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독립적 생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써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금전은 어떻게 돼요? 금전 처분은 분리 가능하죠? 금전은 나눌 수 있죠. 근데 그게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법하게 정당한 부가금액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처분 가능하다. 그래서 판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의 금전 처분, 그죠? 안 되는 케이스죠. 비재량적 금전 처분도 안 되는 케이스들 있죠. 그 다음에 판결이 작성이 있어요. 판결이 작성. 행정소송법에는 없고 민사소송법에 있었는데 왜 냈냐? 이 판례 때문이죠. 이 판례가 가끔 나오죠. 특정할 수 있어야 돼.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은 어떻게 돼요? 주문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치? 여기 돼 있잖아요. 주문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판결의 선고, 그죠? 왜 이걸 냈냐? 요것 때문이죠.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재개는 언제 선고를 가져요? 효력을 가져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언제 효력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선고 판결 선고의 효력은 뭐예요? 뭐 기속력, 가방력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우리는 확정 판결의 효력에서 기속력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주로 교수님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결력이나 자방력이란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기속력이라고 쓰죠, 주로. 왜요? 민사소송에는 기판력만 있잖아요.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죠. 기속한다, 구속된다는 거죠. 자기 모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고법원이. 그래서 돼 있는 거고. 판결은 교부하고 송달해야죠. 그죠? 재기하는 송달에서 도달한테 효력이 있지만 판결은 언제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선고한테 효력이 있다 그랬죠? 요거 기억하시라고 해놓는 거예요.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 판결에 불복할 수 있죠. 불복기기 전에 확정되죠. 확정된 무슨 효력이 생겨요? 확정력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과정력과 불가변력이라고 기판력들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성력 생기죠. 소구표. 그죠? 기속력 생기죠. 그 다음에 제3자요. 기속력이 제3자요가 있다는 거. 뒤에. 그 다음에 유언 판결에 공고가 있겠죠. 이제 그럼 또 자세히 봐야 되겠죠.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그죠? 보시면 돼요. 이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행정소송법에 고유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니까 가끔 기판력과 비교해서 나오니까 표준시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기판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송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흠을 고쳐서 제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청구 기박의 판결력, 그죠? 위법성의 문제, 사정 판결의 문제 있죠? 객관적 청구 인용 판결의 부분, 그죠? 효력 형성력 있겠죠? 형성력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죠? 형성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형성력이라는 건 뭐예요? 판결 자체의 형성력이니까 행정청에 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적 범위가 어떻게 돼요? 처분시로 소급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제3자한테도 미친다는 거. 근데 제3자한테 미치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직접적 법률 관계가 3자가 한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선고 판결의 내용을 제3자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법률 요건적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속력 제일 중요하죠. 그죠?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재처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그죠? 사건의 동일한 처분을 해서 동일 처분 금지가 있죠. 그럼 동일 처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판력과의 관계도 당연히 아시고 판례가 있어요. 아주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다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럼 주관적 범위, 그죠? 그 밖 행정청, 그죠? 객관적 범위, 처분 사유. 그래서 처분 사유에서 어떻게 돼요? 사건의 동일성, 처분 사유를 특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당사자 처분 중 처분 일시. 그러니까 처분사의 첫 추별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구속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허용이 될 거냐 말 거냐를 어떻게 한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의무에 반복 금지 의무, 동일 처분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나 절차 하자 같은 경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 맞게 판례를 써놨어요. 그다음에 소송비용한 판례가 있고, 그죠? 대충 이렇게 돼요. 그림 자체가.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형성력, 그죠? 기속력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기판력도 나오긴 하겠죠. 확정된 판결이니까 먼저 뭐라 했어요? 중복제소 금지를 만드는 기판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기속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형성력이 있을 거고, 그죠?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죠. 취소 판결이니까 주로 뭐가 문제되겠어요? 형성력이겠죠. 거부처분 취소할 때 기속력 문제되고, 절차하자 할 때도, 재처분 의무할 때, 그때 처분 사유 동일성 부합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다. 설명하죠. 1번 보시죠. 소급적으로 취소
보세요.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다. 뭐예요? 형성력이죠. 형과 이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스토리 자체가 이거죠. 판례는 이거예요. 93년도 판례, 요거 판례, 그죠? 똑같이 써 있잖아요. 그죠? 이제 판례는 어떻게 되냐? 37초 보면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법 하려면 어떻게 돼?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있죠. 재량행위, 기속행위요. 자, 그죠? 재량행위, 기속행위 어떻게 법률에 명실히 규정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을 때 이런 형식, 그죠? 행정청의 의무, 권한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해야 한다는 거, 의무 규정을 할 때 이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는 케이스죠. 그때 예우라 그랬죠. 재량행위, 기속행위 판단하는 기준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벌칙이 이렇게 위반한 자 이제 행정 형별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정력에 문제가 있었죠. 옛날 관련 있는 판례고요. 그죠?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허가가 있는 거죠. 허가 취소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취소 효력이 없으니까 영업허가를 얻은 게 되죠. 그죠? 취소처분 이유 행위는 뭐가 영업이 되지 않는다. 형성력에 관한 소급표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소급표의 시간적 범위 어디라 그랬어요? 기준 시점. 그죠? 처분 시점. 그러니까 처분 이유죠. 이유는 제재가 안 된다. 이런 케이스죠. 2번 보시죠. 취소처분 기초에 새로운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후에 당연히 처분 상태로 환원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죠. 제3자에게 미치죠. 일반적 효력으로서 미치는데 제3자의 권리까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고, 그죠? 제3자가 판결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거나 또는 용인해야만 하는 효력을 말하죠. 이 판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읽어둘 필요 없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 그죠?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죠.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분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주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위법 사유, 처분, 위법 사유까지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는 거죠. 기판력의 차이죠. 기판력은 어디만 미쳐요?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데 기속력은 뭐예요? 판결의 이유 부분에도 미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죠. 기판력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판결이 취소된 경우 처분 사유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즉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동일처분 금지 의무. 그래서 또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 동일처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 기준은 뭐예요? 처분 사유 동일성이죠. 그럼 처분 사유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한다? 법률적 평가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행정부청은 뭐만 하면 돼요? 사실관계의 동일성만 인정되지 않아야죠. 인정되면 동일 처분이 되잖아요. 그죠? 법률적 평가, 그래서 법률적 평가 이전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동일 사유인지 여부는 확정법 이후 판단된 종전서유와 기본적 사유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죠? 먼저 처분사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고, 처분사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뭐예요? 법률적으로 평가, 이제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죠? 처분을, 이해되시죠?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 이유는, 법률적 평가는 누가 해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에요. 그죠? 이건 처분사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변경의 원칙을 관한 일본 이론이 발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중심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파트죠. 마찬가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거기에서 연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안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냐 아니냐 잘 몰라. 어려워요. 수험생이 알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게 죽을 맛이죠. 누구도 어떤 사유가 A라는 사유가 B라는 사유로 변경했는데 그게 처분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안 하는지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르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파트들이 있어. 그죠? 그게 어려운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총론 이론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설명 잘 하잖아요. 근데 실제 재판에 가면 그러냐? 아니야. 그럼 판례를 외워야 돼. 그럼 결국 뭐냐? 판례 외우는 게 답이지. 왜 여기는 통설이냐 소수설이냐 안 나오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한다 그런데 결국 판례 외우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을 제가 설명하는 건 결국 뭐예요? 판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느냐 이 방법밖에 없어. 사실은 궁극적으로. 왜 판례가 나오잖아요. 법조문하고 판례지. 이론이 나온 적 보셨어요? 없잖아. 전부 법조문하고 법조문에 강조된 법률 해석과 거기에 강한 판례들 뿐이잖아요. 그럼 법조문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 나오겠어요? 법조문 안 나오지. 강조는 너무 많은데. 그럼 결국은 판례란 말이에요. 그럼 판례에 나온 법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법률이 뭐예요?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그죠?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그죠? 대집행, 질서 위반행 규제법, 그죠? 그 다음에 다 판례야. 거기 딸린 판례들. 그래서 수험으로 행정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강사들 엄청 많지? 그죠? 행정법 강사가 제일 많을걸요? 왜? 단순하잖아. 결국은 어떤 문제로 귀결돼요? 양도 적어. 책 한 권이야. 그죠? 민법은 4권, 5권 내잖아요. 그죠? 다 달려들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떤 내용 얘기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그죠?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강의 경력이 꽤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귀찮아져. 자료를 만들고 이러는 게. 그래서 잘 안 만들어. 왜? 공개되는 순간 누가 또 베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것냥 또 강의할 거 아니야. 그죠? 왜? 저도 제가 공부해서 베낀데 특허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이해되셨죠? 나중에 푸념을 하도록 하고, 판결의 효력을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빨리 설명해 드렸어요. 그에 따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갖고 정리하고 거기다 판례를 쭉쭉 맞추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거의 빠져나가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